관종 유튜버, 민폐 유튜버, 악마 유튜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한국에 와서 소녀상의 음란 행위를 하고 한국을 비하하고 다니는 미국의 유튜버인데요. 이 조니 소말리의 참교육 영상이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소말리를 직접 참교육한 사람은 UDT 출신의 한국인 남성으로 소말리가 한국에서 저질러온 수많은 기행과 도발을 참다 못해 한국을 대표해 응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남성이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조니 소말리가 한국 전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각종 민폐 행위들은 현재 삭제된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송출되었으며 그가 진행한 방송 중 불법 행위까지 포착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니 소말리에게는 현재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조니 소말리의 기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에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사건 당시 소말리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으며 사건 직후 올린 영상과 커뮤니티,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피해 여성이 작성한 글을 통해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빠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결국 이곳을 직접 여행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게임과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스트리머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 역시 한국 사람들과 함께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 한국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오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제게 정말 특별했죠. 서울, 부산, 전주 유명하다는 곳은 다 돌며 문화와 음식을 즐겼고 영상으로 전 세계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멋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홍대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사벨, 여기 요즘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 들어봤어?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인데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반복하며 한국을 희화화하고 있대요. 관종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주목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조니 소말리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아예 한독과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고 했어요. 친구가 보여준 그의 영상 목록을 보는데 충격적이게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시절 고통받은 한국 소녀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라는 걸요. 그런데 조니 소말리가 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영상을 눌렀어요. 처음엔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근처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되게 시끄럽고 무겁지 않나요? 그가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그는 더 이상한 짓을 시작했어요. 그는 소녀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한국의 비극을 담은 소녀상이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깃을 풀더니 상의를 벗어 던졌어요. 이런 설마 제가 속으로 중얼거릴 틈도 없이 그는 소녀상을 향해 다가가더니 음란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런 춤을 출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람들은 조니 소말리의 행동에 놀라 도망가거나 경악한 채 서 있었고 그 와중에도 그는 실시간 방송을 켜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한국의 진지한 역사라네요 라며 비웃었어요. 저게 어떻게 예술이에요? 그 순간 정말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전 그냥 말을 잃었어요.
그는 계속 소녀상 주변을 돌며 음란한 몸짓을 이어갔고 마치 자신이 무슨 예술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녀상을 만지고는 장난스레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역사를 대하는지 알겠죠? 이건 진짜 예술이다라고 외쳤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국에까지 와서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친구도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저런 행동이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 영상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마치 무슨 용기라도 있는 사람처럼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어떻게 역사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상을 끄고 나니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런 장난이나 하고 다니다니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례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니 소말리는 그러한 상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보였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콘텐츠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진중함과 역사적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서 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그가 무시하고 있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나라를 떠나서 그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한국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이 겪어온 아픔을 몸소 느끼게 한 계기였어요. 저 사람이 한국 문화를 모욕하고 있는 이 순간 저 역시 한국의 팬으로서 이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었지만 조니 소말리의 사건을 본 이후로는 불편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녀상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위해 한국을 즐기라며 웃음을 주려 애썼지만 소말리가 벌인 일이 떠올라서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친구들과 다시 홍대 거리를 걷던 중 저는 우연히 또다시 그를 보게 됐어요. 조니 소말리는 한국 거리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고 저도 자연스레 그쪽을 보게 됐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소말리가 한국말로 야, 너네 한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듯이 느껴졌고 상황은 금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소말리가 큰 목소리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대단한 척하는 거야? 라며 욕설을 내뱉자 근처에 있던 한 한국 청년이 그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청년도 화가 나긴 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조니 소말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단호히 물었죠. 소말리는 그 청년에게 오히려 비웃으며 뭐 너도 나랑 한번 붙고 싶은 거야? 라며 놀리듯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상 촬영 중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수천 명이 너를 보고 있다며 고함쳤죠. 한국어로 배운 욕설을 쏟아내면서 그는 점점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불쾌한 표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관객을 상대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때 소말리가 갑자기 나는 미국 시민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는 미국 시민권을 들이밀며 내가 미국인이니까 감히 나한테 손대지 마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 말에 다가가던 청년은 잠시 멈칫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저 역시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격해지자 자신의 국적을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려는 게 분명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무기로 사람들을 도발하면서도 자신이 불리해지면
그걸 방패 삼아 빠져나가려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비겁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당장 소말리에게 다가가 항의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듯 보였어요. 사실 그 청년도 처음에는 다가가려 했지만 조니 소말리가 미국 국적을 내세우자 망설임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결국 소말리는 장난이었어. 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야, 한국인들은 다 이래라며 조롱까지 더하면서요. 친구는 그제야 제 손을 잡으며 이사벨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저런 행동을 처음 하는 게 아니래 라고 말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더 있었다는 건지 궁금했죠.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조니 소말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는 일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의 만행을 들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소말리는 일본의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일본어 욕을 쏟아내면서 일부러 사람들을 자극했대요. 일본인 승객들이 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라며 깔깔대며 비웃었어요. 사람들의 불쾌한 표정과 눈빛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 심한 말들을 내뱉으며 실시간 방송을 이어갔고 일부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즐겼죠. 그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싸움을 유도하며 마치 일본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더 신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친구는 일본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줬어요. 소말리가 일본의 히로시마 역사적인 장소에서 원폭 이야기를 꺼내며 진중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게 미국의 전기다라는 둥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했죠. 그럼에도 그는 원폭은 너희가 당해도 싸다라고 말을 던지며 그들을 비웃었고 일본 승객들이 경악한 채 다른 곳으로 몸을 돌리자 소말리는 더 흥분하며 그 장면을 실시간 방송에 담아냈대요. 일본에서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도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해요. 가족들과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그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도발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짓을 감행했죠. 원자폭탄을 주제로 한 음악을 큰 스피커로 틀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돌아다녔대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놀이기구 근처를 노려가며 소란을 피워왔다고 들었어요. 주변 부모들은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항의했지만 조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라고 큰 소리쳤다네요. 그는 마치 그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피커 볼륨을 높였고 당황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으며 실시간 방송까지 했어요. 디즈니랜드 측에서. 보안요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보안요원에게도 미국에서는 이런 게 금지되지 않아요라며 뻔뻔하게 맞섰다고 해요. 그의 그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그곳에 있던 가족들에게 불쾌함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해요.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는 오히려 이런 장면들이 진정한 콘텐츠라며 자신을 진정한 크리에이터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뻔뻔함에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을 예술이라 포장하면서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채널을 키우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더 심해지기만 하자 일본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를 향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 말고는 딱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일본에서도 조롱과 모욕을 이어갔대요. 저는 조니 소말리가 사람들의 고통을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남을 자극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그가 일본에서 했던 모든 만행들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거라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인내심이 강하고 온화해 보여요. 그들이 불쾌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항하기보다는 침묵하고 피하는 모습도 몇 번 봤어요. 하지만 조니 소말리가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을 자극하고 모욕한다면 참을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조니 소말리 때문에 저의 여행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벌이는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고 또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이 조니 소말리였어요. 이번에는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여성이 불편해할수록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성이 그를 피해 걸음을 빨리 하자. 그는 웃으며 뭐야 무서워 내가 무섭게 생겼나 라고 조롱하듯 소리쳤어요. 그 여성이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숨자 그는 카메라를 보고 낄낄거리며 여러분 보셨죠?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소심하다니까요. 내가 장난친 거였는데 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행동을 어떻게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는 그 여성이 가게로 들어간 후에도 문 앞에서 떠들며 실시간 방송을 계속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눈치를 보며 지나가거나 고개를 돌렸어요. 참다 못한 가게의 주인이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그는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그 주인에게도 불쾌한 말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대체 왜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며 한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괴롭히며 즐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말리의 다른 영상을 보았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행동했어요. 가방에서 스피커를 꺼내더니 갑자기 음란물 소리를 크게 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은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다른 칸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소말리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지하철 사람들 너무 빤히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민감해? 라고 비웃었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소말리가 정말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사람들의 불편한 반응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더 뻔뻔하게 합리화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었죠. 그는 지하철을 내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북한 관련 노래를 틀면서 버스 승객들의 반응을 보더라고요. 몇몇 승객들이 소말리에게 다가가 항의했지만 그는 내가 무슨 잘못이야, 표현의 자유잖아라고 말하며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기사님이 그를 강제로 내리게 했는데 내리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엄격해? 라고 비웃었죠. 이런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소말리의 방송은 매일같이 자극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 옆에서 그는 이게 무슨 놀이동산 놀이도 아니구라고 하며 비웃더라고요. 전통 문화도.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니 화가 났어요. 심지어 길거리 음식을 사면서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담았어요. 이게 어떻게 재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 음식 가게의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소말리는 신나게 카메라를 보며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음식 먹는 법이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영상은 곧 그의 채널에 올라왔고 그의 행동에 분노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는 그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그냥 두고 봐야 하나요? 라는 글이 넘쳐났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를 한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역시 그와 같은 외국인 유튜버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조롱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조니 소말리는 그 모든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되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해라며 오히려 더 자극적인 행동을 예고했어요. 시청자들이 그에게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 달수록 그는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자극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죠. 마치 한국인들의 반응이 그에게 연료가 되는 것처럼요. 한밤중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까지 쳤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는 한쪽에서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그 반응을 즐겼어요.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기물을 파손하고 도망쳤죠. 이게 다 그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이용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끝없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그걸 재미로 여길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조니 소말리의 행동을 고발하는 게시물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매일 올라왔고 그의 채널을 신고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한국에선 이제 소말리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벨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을 경계하게 될까봐 걱정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나쁜 인상을 남기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요.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과연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소말리가 한국 곳곳에서 벌인 사건들을 보고 지내다 보니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도 그는 마치 한국인들의 불편함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더 많은 방송을 예고했거든요. 결국 그의 만행이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한계점에 다다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어느 늦은 밤 홍대 거리에서 소말리는 술에 취한 척하며 한국 사람들을 도발하는 방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또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정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 심한 거죠? 그는 웃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상한 한국어를 계속 던졌어요. 일부러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꼬듯 말했죠. 그의 방송은 여느 때보다도 자극적이었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더 대놓고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남성이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이 긴장된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조니 소말리도 그 남성을 눈치챈 듯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큰 소리로 떠들며 뭐야, 당신도 나한테 불만 있어 하고 비웃었어요. 그 남성은 말없이 조니에게 다가와 한마디 없이 그의 얼굴에 정확하게 주먹을 날렸어요. 퍽 하고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조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화면에 금이 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 남성은 조용히 조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조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얼굴을 감싸고는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전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중계되었고 사람들이 채팅창에 폭발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게 화면을 통해 보였어요. 드디어 벌 받는 거다. 이게 진짜 정의 시연이네. 외국인 시청자들까지도 댓글을 달며 한국인의 결단력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만행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죠. 저도 그 순간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비로소 응징을 받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말리는 얼굴을 감싸주며 비틀거리면서 빠르게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 남성은 그가 도망가려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걸음마저 불안정하게 거리 한편으로 달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그의 방송은 끝난 듯 했어요. 한국에서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사건 이후 그 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온라인에서 퍼졌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드디어 소말리를 참교육했어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한국인의 단호함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가득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그냥 넘어갔는데 한국에서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네 라는 댓글도 많이 보였죠. 특히 일본과 태국 커뮤니티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는 글들로 가득했고 한국인의 대응이 부러워 보인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그동안 소말리가 일본과 태국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역시 그에게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행동에 응원을 보내고 있었죠.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강렬했어요. 특히 흑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조차. 그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라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소말리가 주장했던 미국 시민권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의 본명과 출생지, 그리고 과거의 범죄 이력까지 속속 밝혀졌고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계정을 신고했고 유튜브는 결국 그의 채널을 삭제 조치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정의로운 응징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례한 외국인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다시 각인시켰고 시민들의 단호한 태도에 대한 존경과 찬사가 이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부심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은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친절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나라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그 나라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됐죠. 이번 사건 이후 저는 제 채널을 통해 이 경험을 전하며 한국이 단순히 멋진 여행지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